한미일 정상회담은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할 명분이 너무 없어서 어거지로 만들어낸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이벤트였습니다. 미국을 도와주고 원하는 걸 함께하겠다는 오로지 그 목적만을 위해서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상관없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벤트라 하는 이유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미일 국장급 북핵 대표회담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나눴던 이야기 이상 진전된 내용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일본은 바이든의 발언을 통해 한국 대통령이 동석한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의 지위를 얻었고 그토록 희망하던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 주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동석한 한국 대통령은 부정적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만이 소기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모든 나라를 통틀어 반중 미국 정책에 이용만 당하고 저절로 반중에 앞장선 꼴이 되었으며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될 외교적 숙제만 바리바리 챙겨서 가득 안고 돌아오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외교를 통해 무언가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전용기에서 참석 의미를 묻는 기자에게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이제 다음에 다시 또 보자 그런 정도 아니겠나 싶은데 만나봐야지.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얼굴 한번 보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한번 살피고 얼굴 익히고 다음에 다시 보자 그 정도라고 하죠. 신입생 얼굴을 익히는 오리엔테이션이나 MT에 참석할 때 오랜만에 모이는 동창 모임에 참석할 때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군사동맹체인 나토에 참석하면서 그것도 러시아와 중국을 성토하기 위한 회담인데 거길 가면서 대통령이 한 말이라는 게 지금 이 나라의 외교 현실입니다.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열리는 군사안보 정상회담에 참석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유럽 나들이 한번 다녀오는 것처럼 국익에 너무 많은 해를 주었습니다. 오늘은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주도하여 다시 결집하려는 북대서양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가 새 전략 개념의 중국을 포함하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나토의 전략 개념은 무엇인지, 중국은 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유지될 나토의 전략 개념은 무엇일까요? 나토가 나아갈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문서가 전략 개념입니다. 냉전 시기 1949년 나토가 처음 창설됐을 당시에는 단순히 대서양을 접한 지역 방위를 위한 전략 개념이 나토의 추진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엔 급격하게 존재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쿼드도 그렇지만 나토는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 가치를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나토의 활동 영역을 확대해 전략 개념을 세웁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침략보다는 정치, 경제적 불안한 지역의 감시나 지원, 대량 살상 무기, 테러 등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집단 방위와 집단 안보를 골자로 전략 개념이 바뀌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토의 상대였던 러시아조차도 한국처럼 나토의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토의 전략 개념은 2010년까지 총 7차례 수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2022년 올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나토는 신전략 개념에 합의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전략 개념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바라보는 나토의 시각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전략 개념에서 전략적 파트너였던 러시아를 나토는 어떻게 명시하고 있을까요? 나토 동맹의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에서 위협으로 12년 만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하고 합병할 때도 나토는 러시아를 적대하지 않고 파트너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은 애초 나토의 전략 개념에 언급조차 없었던 국가였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명시되었고 나토가 특정 국가를 명시한 두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토가 규정하는 중국은 이렇습니다.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을 펴는 중국은 동맹의 이익과 동맹의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 중국이 군사력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증강하고 있으며 세계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 정치와 경제, 군사적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동맹의 안보에 명백하게 해가 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안보를 거론한 바로 이 부분에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전략 개념이 채택되자 이에 대한 중국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먼저 반응한 곳은 유럽연합 주재 중국 대표부인데
나토의 새로운 중국 전략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것을 중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나토가 이념적으로 선을 긋고 도발적으로 맞서는 것을 중단하고 냉전 사고를 포기하라면서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을 도전이나 위협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허위 정보의 유포와 도발적 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나토의 주장을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한 것입니다. 유럽연합 주재 중국 대표부는 나토가 중국을 체계적인 도전으로 규정한 만큼 중국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나토 정상회의가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한 것이 중국이 이 정도로 반발을 할 만한 내용인가 너무 민감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나토의 새로운 전략 지침을 보면 중국에 대해서 기존의 언론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한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하고 싶은 말을 대부분 다 넣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 이런 표현들은 미국이 그동안 쓰던 단어들입니다. 이런 중국 정책이 나토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중국의 악의적인 하이브리드 사이버 작전과 대립적인 수사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이 동맹국들을 겨냥할 뿐 아니라 동맹의 안보를 해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모두 미국이 중국을 향해 해오던 표현들입니다. 아울러 중국은 우주와 사이버 세상, 그리고 해양 부분 등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전복시키려 한다. 테러 국가나 단체에 할법한 표현으로 이렇게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 깊어지는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것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어떤 협조를 말하는 것인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약화하려는 중국의 시도, 이런 것들이 바로 나토의 가치와 이익에 배치된다. 이런 표현도 세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나토가 중국을 러시아에 이어서 또 다른 적으로 규정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토의 전략 지침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대응할 것인가? 중국의 대응이 사뭇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그리고 최고 최강의 군사안보협력기구입니다. 단순한 대화 협력체가 아닌 안보를 담당하는 군사적 기구입니다. 이런 나토가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 중국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보는 세력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우선 미국과 나토에 참여한 국가들에 맞서기 위해서 친중국, 친러시아, 반미, 반서방 국가들을 규합해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왕이 외교부장의 언급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29일에 우방국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가 열렸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곳에서 연설을 통해 국가들의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자. 그리고 지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철옹성을 쌓자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미국과 나토를 겨냥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냉전적 사고와 강권 정치가 고개를 들어서 세계가 새로운 변혁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새로운 변혁기란 신냉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과 러시아가 창설한 정치안보, 경제를 포괄하는 협의체입니다. 중국은 일단 이 기구를 나토에 맞서는 대립축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 말고도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참가하고 있고 이란도 현재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신흥경제 5개국 브릭스라는 모임도 있는데 이 모임도 미국과 나토에 대항하는 하나의 진영으로 확대하려 할 것입니다. 브릭스에는 브라질과 인도, 남아공 등 5개국이 주축 국가인데 여기에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현재 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중복해서 등장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미국과의 반중 안보 협력체인 쿼드에 참가하면서 반중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에 힘을 실어주는 모임에도 모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쿼드에 참가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중국과 대립하길 꺼려합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이 남아있어서 만약을 위한 행보로 미국을 향해 발을 하나 걸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행보는 미국이나 중국의 방관자 역할을 하면서 철저하게 실리 위주의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크게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지는 이른바 신냉전의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중 관계에도 자연스럽게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한중 관계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한 파트너 국가 중에서
다자강 군사 동맹체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만약 중국이 본보기로 보복을 해올 경우 여러 나라를 상대로 바보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호주와는 이미 진행 중이고 호주도 중국 못지않은 자원 강국이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 중국이 피해를 주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뉴질랜드는 산업 구조상 중국이 피해를 입히기가 애매한 나라이고 일본은 건드리기에 경제 규모가 크고 중국과 진행하는 여러 사업이 많습니다. 일본과 경제 전쟁은 중국도 상당한 출혈을 각오해야 합니다. 일본과 합심해서 한국 경제를 누르려 협력하는 분야도 적지 않습니다. 10월이 지나 시진핑의 사면임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 주어진 4개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부나 기업에 무척이나 중요해졌습니다. 반중을 천명한 정부의 중국과 외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때 기업들은 각자 도생해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과 관련해서 나토가 지역과 분야를 넘어서 집단 대결을 고취하고 있다면서 아시아로 나토가 확대되는 것이나 일본과 한국이 나토에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변 매체들도 한국과 일본이 나토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면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타임스 신문을 살펴보면 한중일 세 나라가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쫓아서 중국 봉쇄에 나선다면 한국과 일본은 안보와 경제에서 분명히 손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최대의 수출 대상국이고 요소수 같은 중간재를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한국과 나토와의 관계 강화가 북한의 더 큰 억지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 정치인들이 많은데 착각이라면서 불안감을 느낀 북한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고 더 많은 도발을 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적으로 규정한 나토와 협력하면 중국과 북한이 더 밀착하면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에 중국은 협조를 거부할 것이고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북핵 문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한국과 나토의 관계 강화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참가가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냉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유지되지 못하고 자원이 없어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냉전 노름에 빠져서 허우적될 만큼 우리 사정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애국가의 가사대로 하느님이 보호하시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